자, 모의고사 1회예요. 우주산업. 자, 같이 보시고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자, 내용은 봅니다. 자, 우주산업. 통신 장비를 도소매 운영하는 법인 기업으로서 회의 기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같이 책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초정보 관리에 이해해 놓고 첫 번째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서 기초정보 관리를 입력하시오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에는 회사 등록을 수정하라고 했어요. 우리 회사 등록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접수하기 전에는 우리가 기초정보 관리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요 화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 화면에서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회사 등록에 들어가라 했으니까 회사 등록을 수정하라. 회사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우주산업인데요.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사업자 번호. 자, 내용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료 설명. 우주산업은 사업장을 이전하고 서초세무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발급받았다. 회사 등록 메뉴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시오. 됐죠? 자, 내용 읽어봤으니까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가 11481-20231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상호는 주식의 우주산업 그대로 있고요. 우주산업 그대로 있고요. 개업 연월일 똑같이 개월 2016년 3월 2일 변화 없죠? 근데 뭐가 바뀌었다고요? 사업장 수수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업장 수수 바뀌는 거는 여기서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서울 뭐 됐어요?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60-2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서 입력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도곡동 필요 없죠, 그죠? 딜레이트 없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업자에 우편번호 있는데 우편번호 꼭 지워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있는데 꼭 지울 필요 없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그냥 수정하시면 돼요. 이거 물음표 누르셔서 인터넷 들어가셔서 입력하시려는 분 계신데 인터넷 활성화 안 시켜놓습니다. 시험장 갔을 때는.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인터넷이 안 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인터넷 연결 안 해놓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직접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 다음 남아 있는 게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맞죠? 업태가. 다음에 종목이 통신 장비 맞습니다. 그죠? 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여기 뭐냐 하면 역삼 세무서장에서 서초 세무서장 바뀌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클릭하셔서 서초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서초. 서초 세무서장.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나머지 내용은 입력할 내용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빠져나오실 때는 항상 왼손으로 ESC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SC 눌러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이 나왔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여기 있는 화면이죠, 그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회계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40번, 240 바로 누르면 240번 넘어갑니다. 240 넘어가셔서 소프트웨어 계정에 다음 조계를 등록하시오.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계정 과목 왔습니다. 해서 현금 조계 1번 하셔서 뭐 등록한다고요? 소프트웨어 구입 시 소프트웨어 구입 시 현금 지급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다음 마우스로 대체기호 가셨어요. 대체기호 1번 가셔서 선급금의 소프트웨어 대체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을 못할 거 없잖아요. 그죠? 천천히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ESC 빠져나올게요. 자, 다음 게 전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수였습니다. 재무상태표. 전기분입니다. 우리가 일반 지표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열어보시면 차익이 발생됐어요. 차익이 7,424만 원 했습니다. 여기 없도록 만들어 주란 얘기죠. 자, 올라가서 하나하나 왼손으로는 교재를 집으시고요. 오른손으로는 방향키로 가면서 금액 하나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현금 392 뿔뿔 3억 9,200만 원 맞죠? 당좌예금 30 뿔뿔 맞고요. 보통예금 9,100만 원 맞고요. 단기 매매주권 1,243만 원 맞고요. 외성매출금 4억 1,520만 원 맞고요. 다들 외성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인데 충당금이 없죠 지금 현재. 페이지 다운 누르시면 제일 밑에 내려와요.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성 충당 몇 번? 109번입니다. 109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이 224만 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224만 원 그러면 그러면 뒤에 금액 4억 1,296만 원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인데 얘는 외상매출금 금액에서 뭘 뺀 거?
대수수나 뺀 거를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준 거예요. 이건 내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받으러 온 금액 530만 원 맞습니다. 530만 원 갖고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상품 금액 옵니다. 4,660만 원 맞고요. 다음에 있는 게 건물인데요. 건물 금액은 800만 원이죠. 8천 아니고 그죠? 그래서 8뿔뿔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차량 운반고 오셔서 지금 수정하실 필요 없어요. 보시면 됩니다. 그냥 차량 운반고 3,533만 원 맞고요.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이니까 208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209번. 금액 얼마라고요? 1,500만 원 맞습니다. 비품 금액이 600만 원이고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135만 원 맞고요.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용자산은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 2천만 원 금액 맞습니다. 다음에 부채 중에서요. 외상 매입금 갑니다.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액은 4억 2,700만 원 맞고요. 확인하면서 갑니다. 왼손으로. 미지급금 250만 원 맞고요. 예수금 1,832만 6,700원 맞고요. 다음에 장기 차입금 3천만 원, 자본금 5억 돼 있고요. 다음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우리가 여기에 실기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2월 이익 잉여금을 입력합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얘를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무상태부에 들어갈 때는 2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기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나요? 입력 다 하시고 난 뒤에 차액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면 돼요. 차액이 없죠? 그러면 똑바로 입력했다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나와도 되겠습니까? 자, 왼손 위에서 C 누르고 나옵니다. 자, 다음 2페이지에 거래 자료 입력 문제 2번인데요. 이건 이제 일반지표 입력하는 거죠. 자, 마우스 잡으시고 일반지표 입력해서 여러분들 날짜 하나하나 확인해 봅니다. 자, 처음 날짜 0802 8월 2일자입니다. 됐습니까?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잘 설명. 영업부의 상할 문구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 증명서를 미수시 가서 대상인지 검토하려 한다. 거래 자료를 입력할 것, 소분비로 회계 처리하래요. 참 친절해요. 영수증 수침에 있어서 1번과 2번을 작성하라 했습니다. 일단 소모 구입했는데 이거 차별에 소모 분비로 처리할 거라 했으니까 소모 몇 번 갑니까? 830번 소모 분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금액 얼마냐? 10만 원. 자, 대별에 뭐 지급했다고요? 현금 지급했습니다. 현금 10만 원. 분계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계가 어려운 건 없고요. 실제로 다 나와 있으니까. 마우스 잡으시고 전체 메뉴에서 뭐라고요? 영수증 수치명서서 1번과 2번을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영수증 수치명세서라고 했어요.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들어가는데 얘는 이런 내용이에요. 3만 원이 초과되는 거래는 원래는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신용카드 매수면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거래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썼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다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작성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가산세를 물습니다. 2% 세금을 더 내야지 뭐 한다? 이걸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가신다면 증빙 서류가 없는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3만 원이 넘는 건이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썼어요. 그럼 어떻게 끊어가야 된다? 3만 원짜리 하나, 2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끊어가야지 요걸 덜 먹어요. 그냥 덜렁 5만 원짜리 하나 끊어가면 5만 원짜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거래일자 2021년 매달 며칠 0802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그냥. 자, 누구냐? 동아문구예요. 동아문구. 대표자 이름 뭐예요? 박명도라 되어 있고요. 사업장은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몇 길? 20길에 7 되어 있습니다. 20길에 7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사업자 번호 127-4091-758 되어 있습니다. 거래금액 10만 원 되어 있고요. 이 구분해 보시면 이상하게 쭉 떠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FAT 1급에서 시험 보면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작성해서 올리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어떤 거? 주택 임대 택시 운송 용역. 택시비 샀는데 택시비 영수증 쪼매난 거 주잖아요.
택시비 탔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가면 택시 기사가 뭐라고 할까요?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겠죠.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거 탔을 때는 여기다가 28번 이거 체크하시면 나중에 뒤에 따로 처리됩니다. 따로 처리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안 물고 그냥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계정 코드는 가셔서 밑에 보시면 코드 도움이 F2번 되어 있어요. 자, F2번 누르셔서 뭐 했다고요? 소모품비였으니까 소모품비 830번 소모품비로 책정하시면 되고요. 저교에는 뭘 샀니? 문구 샀어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띄어져 있는 영수증 수취명서서 2번을 작성하시고 나면 1번에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명세서를 제출해야 될 게 몇 개 있다고요? 한 건이 있는데 이 한 건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2%만 가산세 받고 비용으로 인정받겠다는 얘기예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은 뭐냐 하면 요런 거에 해당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택시 비 받는 거 있으면 건수가 한 건이다. 금액이 5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게 제외 대상이 한 건에서 5만 원 들어가요. 그럼 얘는 그냥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이런 영수증 쓰는 것들 A4용지 같은 데다가 막 풀칠해서 붙여요. 붙이든지 아니면 찍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영수증 수침에 있어서 작성하는 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성하라 말이 있으면 해주시면 돼요. 그냥 ESC 누르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자, 8월 2일자 분계는 이렇게 끝납니다. 다음 날짜 8월 며칠 돼 있나요? 3일자 돼 있나요? 8월 03일자. 자, 시간이 많이 걸리신 분들은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이번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띄워놓으시고요.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 소망토부터 시작해서 쭉 다 읽어봅니다. 이 영수증이 뭘 나타내는지. 이거 다 읽다 보면 시간 모자라요. 이렇게 다 읽어보실 필요 없이 뭐 본다고요? 자료 설명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료 설명. 영업부사원 김영호가 중국으로 출정하기 위해서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셔야 했습니다. 뭘 샀다고요?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산 거예요. 항공권을 샀으니까 뭐라 합니까? 차변에는. 오케이, 여비교통비랍니다. 차변에 여비교통비 하시면 돼요. 몇 번대? 800번대. 나머지 번호 뭐예요? 의문이 참 많았을 건데요. 500번대 같은 제조업 같은 경우. 맞습니까? 제조업이냐, 분야업이냐, 이런 거 많았죠. 그죠? 우리는 800번대 생각하시면 된다, 그냥. 800번대 하시면 되고요. 이 금액이 얼마를 적어야 될까요? 금액이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통합영수증 보시면, 일단 내용 보시면요. 금액이 항공권 영수증은 33만 8,100원 나와 있는데 여행사 취급 수수료가 15,000원 붙었어요. 맞습니까? 총 금액 얼마냐 하면 35만 3,100원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어차피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35만 3,100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여비교통비로 33만 8,100원 처리하고요. 수수료 비용으로 15,000원 처리하면 안 됩니까? 이런 물어보시는 분 있습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주된 거래가 뭐냐? 주된 거래에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된 거래는 여비교통비를 지급하는 거다. 지금 고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도 안 됩니다. 되면 안다고요? 미지급금. 지금 입력하신 내용들 싹 지울 겁니다. 그러니까 고치지 마세요 지금. 자, 미지급금 누구로 갑니까? 신한카드로 결제했습니까? 오케이, 신한카드. 신한카드로 가셔서 대비에 35만 3,100원 입력하시면 돼요. 요게 다죠? 요게 다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SC 0991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확인하는 절차예요. 확인하는 절차. 이렇게 내가 했구나 하는 거 확인해만 합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길성물산과 주식의 길성물산과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계약금이 입금된 거 맞습니까? 그럼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보통예금. 보통예금 누구 은행이에요? 우리은행 돼 있어요. 우리은행 보통예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570만 원 들어왔어요. 대변에 계약금만 받은 거죠. 계약금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선수금이라고 해요. 선수금. 대변 선수금. 누가 계약했다고요? 길성물산과 거래한 겁니다. 대변에 길성물산 금액은 570만 원. 되시겠나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계약금을 받은 거냐 준 거냐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선급금과 선수금을 헷갈리시는 분 아직 계시더라고요.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날짜 8월 13일자 갑니다.
8월 13일. 통장 3월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우리 은행의 보통의 계좌에서 신한은행의 당좌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출금 금액에는 이체 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돈을 보내준 거 맞습니까? 우리 은행 계좌에서 당좌인 계좌로 돈을 넣어준 겁니다. 맞죠? 그럼 대변을 뭐 한다고요?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누구 거? 우리 은행 거. 에서 나가는 금액 얼마라고요? 350만 500원. 350만 500원. 됐습니까? 그럼 차변에 당좌인 계좌를 입금했는데 차변에 당좌 예금은 어느 은행? 신한은행의 당좌인 계좌로 돈 넣었어요. 당좌 예금. 얼마? 350만 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나머지 뭐 준 거예요? 500원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수수료 비용입니다. 몇 번 가야 돼요? 831번 수수료 비용.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 보면 엔터 쳐갖고 계속 이렇게 엔터 쳐놨어요. 해서 500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요거 좀 보기 싫어서 요거를 보기 싫으면 뭐 누르냐?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시면 안 따라와요. 위에 게.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하셔야 되고 안 하셔야 되는데 왜 이걸 자꾸 이제 시키자 그러면 실무에 가서는 분계도 중요하지만 적요 입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입력할 때 실무에서 입력할 때 깨끗하게 그냥 꼭 필요한 부분만 적어놓는 버릇을 들이시면 아무래도 보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도 사용한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8월 13일자 끝나고요. 다음 날짜 5번 8월 25일자 알아요. 8월 25일자. 자, 설명 보겠습니다. 매출처 세액물산의 외상 매출금 중에서 1,500만 원 중 일부는 약소금으로 회사했고 잔액은 자기가 수표로 수령했다. 거래사를 입력하고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바드럼 현황에 반영하시오. 바드럼 현황에 반영하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또 따로 뭐 해야 될 게 있는가 생각하는데 관리해 주란 얘기예요. F3을 눌러서. 그죠?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일단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습니다. 자, 대변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요. 이 외상 매출금 누구 거? 세영물산의 외상 매출금. 얼마만큼? 1,500만 원을 회수하는데 하변에 뭐 받았어요? 받을엄.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엄이죠. 그죠? 받을엄으로 받은 게 역시 세영물산이니까 세영물산에 어음 받은 게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뭘로 받았어요? 그렇죠. 자기합수표 현금입니다. 타임발의 수표, 자기합수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우표수표, 무슨 수표를 받다. 싸그리 다 뭐라고요? 현금. 하나 빼고 뭐 빼고 당전 발행 수표를 받으면 뭐라 한다? 당좌예금. 됐나요? 당전 발행 수표를 받다 하면 당좌예금 하는 겁니다. 자, 엔터 넘어가서 금액 얼마? 500만 원 받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차변에 뭐가 있습니까? 받을엄이라 있습니까? 자, 주의하실 점. 어음관리 뭐 누릅니까? F3번 더 가죠. 맞습니까? 단 어음 수취 시 어음을 수취했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차변에 받을음 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즉 차변에 그 키보드가 아니라 차변에 받을 어음 나왔을 때만 뭐 한다? 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거 생각나십니까? 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 받을엄은 적요란 가서 F3번 눌러서 자금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F3번을 누르는데 F3번 누르면 제일 먼저 받았으니까 보관하고 있습니까? 물어요. 보관 맞죠? 그죠? 엔터 치면 이 엄이 약속엄이냐 혹은 전자엄이냐 묻죠? 이 엄은 무슨 엄이라고요? 약속엄 맞아요. 엔터 치시고 보통 이 엄번호에서 입력할 때 엄번호입니다. 보통 F2번 눌렀잖아요. 그런데 뭐일 때만 수취하면 차변에 받을엄 적었을 때만 뭐한다? 번호를 직접 입력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 번호는 이 엄은 내가 처음 보는 번호 엄이니까 번호를 등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등록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자, 번호 뭐 한다고요? 차카 누르시고 몇 번? 5, 6, 7, 3, 8, 1, 2, 3 돼 있습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시고 엔터 치시면 자기가 수취했는 엄이다. 엔터 치시면 발행 일자는 2021년 8월 25일 맞죠? 그죠? 엔터 치시면 만기일 언제예요? 2022년 0125 맞나요? 날짜 치고 나니까 어디 왔냐 하면 여기 은행 지급은행 와 있어요.
저 마우스 안 건드렸습니다. 지금 방향키만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은행에서 F2번 하래요. F2번. 누구래요? 신한은행이래요. 신한은행. 엔터 치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직 신한은행에 와 있어요. 다시 엔터 치면 지점을 입력하래요. 지점은 우리나라에 있는 지점을 다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무슨 지점? 개운동 지점이라 했습니다. 개운동. 가서 엔터 치면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끝이란 얘기죠. 되시겠습니까? 과목에서 계속 해보시면 등록하는 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마다 한 해에 꼭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은혜 쳐보니까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등록하는 걸. 자, 이렇게 8월 25일 회계 처리 끝났습니다. 다음 날짜 8월 30일자. 단기 매매주고 구입 및 매각입니다. 8월 30일 회사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한의 주식 전부를 주당 5,000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우리은행 보통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자, 일단 몇 주예요? 주식이 1000주 맞습니까? 1000주 곱하기 얼마에 매각했다고요? 5,000원에 매각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차별에 어디에 둔다고요? 보통예금 누구 은행? 우리은행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500만 원 들어온 거 맞습니까? 왜 500만 원 들어온다고요? 얼마에 매각했다고요? 5,000원 곱하기 몇 주? 곱하기 1000주니까 1000주 하니까 얼마 나온다고요? 5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나가는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짜리가 나가는 거예요? 얼마짜리? 600만 원. 매입 금액은 600만 원 했습니다. 600만 원짜리. 됐나요? 그럼 우리가 돈을 더 받은 거예요? 덜 받은 거예요? 덜 받은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건 어느 변호입니까? 차변에 뭐라 한다고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처분 손실 여기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 들어가는 계정과목 크기가 한 개쯤 있어서 처분 손까지만 나온 거 봐요. 처분 손까지 여기 입력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 차별에 100만 원 들어가죠. 그죠? 이게 한 번씩 프로그램상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전산액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나 만약 이게 없다면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되시겠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일반적 표입력입니다. 됐나요? 이 일반적 표입력이 아직까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가시면 우리가 분기 많이 해봤던 거 있죠? 이어서 분기만 쭉 나오던 거. 거기 가셔서 분기 연습하는 거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자, 빠져나올게요. ESC. 다음 부가가치세 24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우주산업의 부가가치 신고에 관련된 거래처를 입력하여 부가세 신고서를 반영하시어야 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내용은 매입 매수점표 입력 여기다 입력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과세 매출자리 전자세액에서 발행해놨습니다. 매입 매수점표 클릭. 날짜는 0901 거래 명세서입니다. 내용 보니까 9월 1일날 팔았네요. 얼마치? 600만원치 공급가에. 자, 사연 설명부터 보고 넘어갑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에 60만원 현금 받고 자력은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매입 매출자를 입력하고요. 전자세금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자, 날짜 나왔어요. 유형이 뭡니까? 매출의 과세 맞습니까? 이 번호는 외우는 게 아니고 매출의 과세니까 11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명 수량 단가는 시험 채점 기준 아니라 했습니다.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공급가액 얼마라고요? 6불불 600만원 입력했어요. 600만원 입력하고요. 거래처는 누구라 했습니까? 영진 상사입니까? 영진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영진 입력하시면 엔터 치면 영진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 발행이 내역 관리가 아니라 얘를 비우셔야 돼요.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하고 난 뒤에 뒤에가 입력 안 돼요 하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비우셔야 되고요. 분계는 뭘 해야 됩니까?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고 혼합으로 가셔야 돼요. 자, 혼합은 하단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합은 3번이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고
3번 혼합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앞에서 연습했듯이 대변 문제 나옵니다. 그럼 엔터 치시고 나면 차별에 뭘 받았다고요? 현금 받은 게 얼마요? 60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했다? 외상을 했다. 팔았는 게 상품 맞죠? 외상에서 외상 차액이 얼마 더 있다고요? 600만 원. 됐으니까 6불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차액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 되겠죠? 외상 매출금 해서 금액은 6불불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넘어가 버려요. 되시겠습니까? 오늘 안 돼도 돼요. 시험 직전에 다 하실 줄 아시면 돼요.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어렵습니다. 자, 다음 날짜 9월 2일자 02일날. 예,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자, 전자 발행 및 내역까지 가셔야 되죠, 그죠? 저도 이렇게 깜빡해요, 자꾸. 자, 가셔서요. 날짜가 9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엔터 쳐보시면 전송 하지는 떠요. 그럼 얘를 체크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영진상사라는 회사에 이 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이메일이 없어요.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됐나 된다? 안 돼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할 때 이메일 주소 등록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9월 1일 날 있었던 거래죠. 이 전자 발행해 주는 거는 누구한테 발행해 주는 거예요? 영진상사한테 이 메일로 발행해 주는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 9월 1일 날 9월 달에 있었던 내용은 언제까지? 2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10월 10일까지 발행 안 해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뒤에 가산세 물어요. 너 늦게 발행했으니까 세금 더 내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꼭 챙겨서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 발행 자 확인하시고 여기다 원래 뭐 얼마 줬냐 뭐 입력하는 칸인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래 현금에 얼마 외상에 얼마 적어야 되죠.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발행하시면 됩니다. 발행하셨습니다 나옵니다. 요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요걸 하고 난 뒤에 다음 뭐냐 하면 아카데미 전자세금이라서 했죠. 요것도 발행해 주셔야 돼요. 요것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뭐 하는 거냐? 내가 거래처에 세금을 발행해 줬죠. 그러면 똑같이 어디에도 국세청에도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세청에 발행해 준 겁니다. 국세청에 발행해 준데 자 로고 있는 상태는 있는 거 그대로 보고 갈게요. 조회하셔서요. 떠 있는 거 보시고 발행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그냥 발행 이거는 누구한테 발행해 준 거라고요? 국세청에. 국세청에 전송하는 건 언제까지 저러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고 나는데 거래처 발행해 주고 나는데 다음 날까지 일까지 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전송 결과 이렇게 보시면 조회 보시면 전송이 성공했다는 거 나옵니다. 뭐 여기까지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닫을 때는 이거는 창을 마우스로 닫으셔야 됩니다. 닫으시고 ESC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 9월 1일자 띄워보시면 여기 전자 입력이 아니고 전자 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1번 누르면 전자 입력되어 있거든요. 여기 전자 발행으로 해주셔야지 정답이 됩니다. 자, 9월 2일자 갈게요. 9월 2일. 매출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주의할 점은 팔하는 상품이 두 가지입니다. 뒤에 밑에 내용이 나올 거예요. 거래자금은 효림전자 발행의 당좌 수출을 받았고요. 메인 매출자를 입력하는데 전자세금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1번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해서 입력할 것.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라는 얘기는 자 일단 9월 2일 날 매출했고 세금계산서니까 매출 과세입니다. 11번 매출 과세예요. 분명 수량 단가에서 보시면 여기 복수거래라고 했어요. F7번인데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F7번 복수거래 키인데 얘를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뜹니다. 자, 뭐 팔았어요? 묻습니다. 뭐 팔았다고요? 유선 전화기 팔았어요. 몇 대? 200대. 단가 얼마짜리? 2만원짜리. 여기서는 될 수 있으면 다 적어주세요. 오케이?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요. 이런 분들인데 그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IP061을 팔았어요. 몇 대? 100대. 얼마짜리? 15,000원짜리.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팔았는 물건이 두 가지 이상을 했을 때 복수거래 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입력하시고 난 뒤에 확인 키가 뭡니까? 탭키 되어 있어요. 탭키 누르시면 돼요. 탭. 이렇게 공급가액과 세액을 알아서 구해줍니다. 거래처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효림전자에 팔았어요. 효림. 이거. 효림전자에 팔았고요. 여기에 전자입력 1번 누르면 이렇게 전자입력을 된다고요. 그리고 결제는 뭐였습니까? 효림전자 발행의 수표를 받았으니까 현금이죠. 그러면 일단 현금이니까 붕괴는 현금이니까 1번 현금 하시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다 붕괴해 주죠. 컴퓨터가 알아서. 그럼 내가 붕괴 손댈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엔터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9월 며칠 나온다고요? 9월 9일자, 09일자 매출 거래입니다. 스마트폰인 상품을 개인 원상호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춘표를 발급하였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메인 매춘표에서는 유형이 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뭐 했다고요? 매출했고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뭐라고요? 매출의 카드가 세요. 시험에 매출에 나온 거는 매출의 가세, 매출의 면세, 매출의 카드 과세 빠져나오고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얘는 17번 매입의 카드 과세. 그러면 신용카드사를 넣으래요. 넣어주시면 되지 뭐. 물음표 있으니까 F2번 누르시면 신용카드사 누구라고 했습니까? 현대카드 체크하셔서 엔터 하시면 됩니다. 확인키가 탭키라서 탭키 누르시면 되고요. 이걸 입력하는 하나하나가 뒤에 가서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구속된 서류 자체로. 자, 그래서 품명 수량자가 필요 없고요. 공급가액 얼마? 16만 5천 원이었습니까? 자, 잘못한 거지만 입력할게 그냥 16만 5천 원을 입력하면 왜 잘못됐느냐? 자, 이런 얘기했죠. 카드 과세 거래에서는 공급 가액날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많이 쳤어. 만약에 우리 사람이니까. 이렇게 치면 어머 어떻게 이 금액이 총 금액이 18만 1,500원이네. 이렇게 치고 모르고 넘어가시면 많습니다. 다음에 가서 확인했다면 이 금액이 16만 5천 원. 얘가 얼마라고요? 16,000원. 이게 16,500원입니까? 16,5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되시겠죠? 요 유형만 맞고 금액만 공급가액 세액만 맞으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오케이, 원상호예요, 원상호. 원상호 하시면 되고요. 신용카드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에서 결제했는 것들은요, 다음날 국세청으로 무조건 자동으로 다 넘어갑니다. 내가 굳이 이거 전자세금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엔터 넘어가시면 됩니다. 붕괴는 뭘로 결제했습니까? 카드 결제했죠? 카드로 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거예요. 카드로 결제했다 해서 4번 카드 했어요. 자, 대변에 어떻습니까? 상품 매출 16만 5천 맞죠? 부가가치세 예수급이 16,000원 맞죠? 차별 외상 매출금 맞죠? 카드사 나왔죠? 여러 대면 정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별에 상품 매출돼 있는데 차별에 외상 매출에 미수금의 카드사 돼 있어요.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상품 팔았는데 미수금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 혼합으로 바꿔서 분기를 다시 완성해 주셔야 돼요. 근데 AT에서는 거의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혹시나 다르게 나오면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자, 다음 날짜 넘어갈게요. 자, ESC 며칠자예요? 다음 날짜 9월 15일자 맞나요? 매입 거래 전자세금계약서 있습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약서이다. 동거래 관련해서 2021년 7월 16일에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차감한 차량에 대해서 예상을 했다. 매입 매수를 입력하시오.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라 해놨습니다. 자, 일단 날짜 자체가 9월 15일이고요. 유형이 매입했고요. 세금계약서 했습니다. 유형은 뭐라고 한다? 51번 매입 과세. 아까 매출할 때 빨간색이었어요. 매입할 때 파란색입니다. 매입 과세 하셨어요. 필요 없으니까 공급 가격 나가셔서 6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누구한 사는 겁니까? 오케이, 명성전자입니다. 명성전자. 전자 입력하라 해서 1번 전자 하시면 되고요. 붕괴는 뭐 한다고요? 혼합하라고 그랬어요. 3번 혼합. 생각하면 계약금 준 것도 있고 외상한 것도 있으니까 3번 혼합하시면 돼요. 혼합하셔서 항상 명심할 거면 그냥 상품상에 맞나 아닌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상품이 맞다 아니다. 맞아요. 오케이 하고 난 뒤에 뭘 보시작하면 자, 전체 명령 갈게요. 왜냐면 7월 16일 날 계약금 20만 원 지급됐는데 나는 계약금 줬는 게 무슨 계정값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찾아보시라고. 알면 상관없는데. 근데 웬만하면 찾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셔서 7월 16일 계약금 좀 뭐라 그래요? 선거금. 내 생각이 맞았네. 선거금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다시 매주 돌아왔어요.
하면 대별에 뭐가 있다고요? 선급금 얼마? 20만 원. 오케이. 하시고 다시 대별에 나머지는 외상 상품 맞으니까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죠? 외상 매입금 해서 외상 매입금 해서 금액 얼마? 여기 떠 있네. 금액 640만 원. 6400불 엔터 쳐주시면 끝. 됐죠?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죠?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날짜 며칠 나옵니까? 9월 25일자입니다. 9월 25일. 선생님, 저 앞에 거 수업을 또 못 들어서 또 유형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명심하세요. 5번에 매입 거래인데 전자 계산서 있습니다. 현황구매 같은 거 갖고 계신 분 계시면 매입 거래고요.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가 다르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는 과세 거래일 때 일반 사업자 발행하는 거고 면세 사업자는 발행하는 게 뭐라고요? 계산서. 계산서란 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라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서란 말 나오면. 내용 드리고 있습니다. IT 산업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IT 신문을 구독하고 발급받은 계산서이다. 구독료는 계산서 발급일에 보통임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이 발급했는 날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9월 25일자죠, 그죠? 보통임금 이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유형은 자 뭐로 갑니까? 뭐에? 매입의 면세.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입의 면세. 자, 공급가액 얼마? 3만 원. 거래처 누구? IT 신문인데 IT 쓰지 말고 신문 치는 게 편하겠죠? 신문. 자, 전자 계산서니까 1번 전자. 분계는 뭐 하면 돼요? 3번 호납. 하셔서 항상 이 매입 매춘표에서는 상품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엔터 치고 넘어가면 보통 다 틀립니다. 뭐 샀다고요? 신문을 구독했대. 신문을 구독하면 뭐라 할까요? 오케이. 도서인세비, 도서인세비. 826번 도서인세비. 대별에는 대별의 보통 예금 얼마? 3만 원인데 여기서 엔터 치면 감점이 된다고. 왜? 오케이. 요거 탭키로 이동하시면 탭키로 바로 넘어가요. 누구 은행이에요? 우리 은행 보통 예금 계좌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점 없이 정답 인정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오늘은 어려울 수 있는데 자꾸자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날짜 9월 26일자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26일자 매입 거래입니다. 매입 거래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 보이십니까? 다음은 과세 거래지 싶은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매출 거래처에 추적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화장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거래대금은 예상으로 하였다. 매입 매출을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거래는 전자 입력을 할 것. 자, 이거 느낌이 뭐 한 거예요? 거래처에 추적 선물을 보낸대요. 이거 뭐예요? 접대비 하는 접대. 맞죠? 이게 뭐라고요? 불공 느낌이 있어요. 불공. 불공은 몇 번이라고요? 매입 불공은 54번이에요. 하면 딱 떠요. 불공 사유가. 얘 한번 째려봐봐. 얘는 어디에 관련된 걸까요? 접대비 관련된 거예요. 지금 FAT 1급에서 나오는 내용은 토지의 자본 지출. 그 다음에 필요적 기회사항 누락했는 거. 그럼 필요적 기회사항은 뭐예요? 필요적 기회사항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6일자 6번의 매입 거래 지금 하고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보이십니까?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좀 진하게 돼 있어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좀 진하게 돼 있어요. 작성 연월일과 공급가액과 세액이 진한 테두리 돼 있습니까? 테두리가 진하게 돼 있죠. 이렇게 진하게 테두리 돼 있는 얘들을 뭐라 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게 없으면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는 걸 받았을 때도 이거는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매 불공제 내역입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죠. 우리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연습하면서. 그다음에 사업과 무관한 지출 나왔고요. 승용차란 말 나오면 무조건 3번이나 나왔고요. 면세사업 관련된 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은 자꾸 반복해가면서 나중에 이론을 시험 칠 때도 이론을 나왔을 때도 이런 문제를 나오면 매입 불공제 찾아서 이거 보시면서 자꾸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못 외우지만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거의 비슷한 문제를 매입 불공제 내역 찾는 문제를 20번 풀어봤다. 시험 시간에 20번 이상 풀어봅니다. 그런데 이 공제 불공제 내역을 모른다 하면 말 안 되겠죠.
20번 모르는데. 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번요? 숫자 9번 누르시면 돼요. 9번 접대비 관련 메시지 넘어갑니다. 자, 공급가액 얼마인가요? 7만원, 70불. 거래처는 누구? 오케이. 장미 화장품. 전자생에서는 전자란 말씀이 1번 하시면 되고요. 붕괴는 뭐예요? 왜 상이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놈은 외상 때문에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 혼합으로 가셔야 돼요. 3번 혼합. 왜 혼합이냐? 차별에 상품이 맞다, 아니다? 아니거든. 차별에 상품이 아니고 뭐한 겁니까? 거래처의 순간이가 접대비예요. 813번 접대비. 로 가셔야 되고, 대별에는 외상이 아니고 뭐로 가야 된다고요? 253 미지급금. 기억나시죠? 77,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맞춰갑시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했던 것 중에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하라는 거고 못하겠다 싶으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자, 다음 날짜 며칠이에요? 9월 30일. 매입 거래. 자, 총무부에 사용할 사무용 책상을 구입하고 법인카드 결제했습니다. 사무용 책상 구입한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카드 결제했죠? 자, 유형은 뭐로 갈까요? 매입에 카드 가세요. 카드 결제했으니까. 57번이에요. 매입의 카가. 신용카드사를 입력하라 했습니다. F2번 누르시면 카드 나옵니다. 신한카드예요. 오케이, 신한카드. 혹시나 아직까지 그런 경우 없었는데 카드사가 2개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 그럼 카드 번호 보고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신용카드가 한 회사에 하나만 있으면 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자, 엔터. 확인 엔터키예요. 자, 공급 가액날에 얼마? 14만 3천. 오케이. 14만 3천을 입력하시면 13만 원, 13,000 구분된다 그랬죠. 여러분 똑바로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구분된다고.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산 거예요? 오케이. 미도 가구에 산 겁니다. 산 거는. 전자생에서 안 비운다. 이거 입력할 필요 없다 그랬죠? 할 필요 없이. 붕괴는 만다고요? 카드 결제했으니까 카드 결제할게요, 저는. 4번 카드. 4번 카드 누르시면 샵에 상품세서에 묻습니다. 상품 산 거 아니죠? 뭐 산 거예요? 비품 산 거예요. 책상 샀으니까 비품. 차별이 비품. 자, 차별이 비품 13만 원. 부가가치세 대급금 13,000원. 대별 미지급금 실환카드 14만 3천. 맞죠? 웬만하면 이 AT 시험에서는 이 붕괴를 카드인지 외상인지 혼합인지 딱딱딱 맞춰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메인 매춘표 끝나게 됩니다. 됐나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결산, 수동결산 1번입니다. 수동결산은 어디에 입력한다고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에 입력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라 했습니다. 9월 1일 날 판매 영업소에 6개월분 임차료 9월부터 2월까지 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결산일에 기간 미기금을 위해서 정리분계를 하시오였습니다. 다음에 이거 월화 계산할 거 하는데 이거 먼저 준 거예요. 먼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은 집세를 준 거죠. 집세를 준 건데 6개월 줬는데 9월부터 2월까지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먼저 지급했는 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선급 비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급 비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냥 이렇게 구할게요. 120만 원 나누기 몇 개월 준 거예요? 6개월 하면 얼마 나옵니까? 한 달에 20만 원 나옵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20만 원인데 9월부터 내년 언제까지? 2월까지 준 거예요. 그러면 내년 2월까지 봤을 때 내년 2월까지 곱하기 2개월 보면 2개월 하면 얼마만큼? 40만 원만큼. 40만 원만큼은 먼저 지급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 먼저 지급했던 걸 뭐라 한다? 선급 비용이라고 했죠. 됐나요? 선급 비용이 얼마라고요? 40만 원. 요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대별에는 어디서 빼라고요? 임차료는 비용을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지. 그만큼은 얼마만큼? 40만 원만큼은 원래의 비용이 아니잖아. 임차료 중에서 120만 원, 80만 원 단계의 비용이 맞지만 그러면 여기서 80만 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똑같이 생각해 볼까요? 120만 원 나누기 몇 개월이라고요? 자, 나누기 6개월. 이거 있나? 나누기 6개월 하면 한 달에 얼마라고요? 한 달에 20만 원이야. 한 달에 20만 원이 한 달 건데
오늘 다 오타가 이래 많지. 20만 원인데 9월부터 지급한 거죠. 그럼 손가락 해볼게요.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몇 개월? 4개월. 4개월에 해당하는 얼마만큼요? 4일은 80만 원. 80만 원만큼은 뭘로 된다? 임차료는 비용이 되는 얘기죠. 근데 원래 저는 임차료가 얼마라고요? 120만 원에서 얼마를? 40만 원 뺐으니까 80만 원만큼 단기부 임차료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습니까? 이연과 예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뭐 한 개 나오면 2점이나 4점 틀리고 말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여기서 멈출 것 같으면 모르겠고 또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귀찮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는. 자, 다음 문제. 자, 2번 전기말 농협으로 차입한 장기 차액금 중에 500만 원은 2022년 1월 20일에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내년에 갚을 거니까. 그럼 차변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장기 차입금이 아니니까 차변에 장기 차입금 너 없어져라. 누구 거? 농협의 장기 차입금 너 없어지란 얘기입니다. 얼마만큼요? 500만 원만큼. 그러면 대변에 이거 뭐냐? 뭐라 하느냐? 이걸 뭐 한다?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그래요. 98010. 거래처 코드 안 나가면 감점 무조건 1점씩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빠져나올게요. ESC.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이 있습니다. 유효산 내역이 나와 있고요.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고정자산 등록을 입력해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이런 거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번 해볼게요. 고정자산 등록. 앞에 화면 보세요. 고정자산 등록 하셔서요. F2번 누르시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겁니다. 차량 운반구. 엔터 치시면 되고요. 간단해요. 코드 1000번. 자산명은 뭐예요? 포토2. 취득 일자는 2021년 0809로 입력하시기 맞습니다. 0809 하면 오른쪽에 항목을 쭉 나와요. 여기서 사온 거잖아요. 맞죠? 취득금이 얼마라고요? 900만 원. 신규 취득 및 증가에 넣으시면 돼요. 칼이 너무 많아서 보기가 힘드신데 신규 취득 및 증가에 900만 원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입력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정율법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명심할 게 뭐냐 하면 내용 연수 몇 년? 5년 입력하시고 영업부에 상품 운송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800번대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딱 요거 하나뿐이에요. 단기 회사 상각비가 얼마냐? 단기 상각비가 얼마예요? 169만 1,250원. 맞습니까? 요 금액을 메모해 두시라고. 요 금액을 메모하시고 자 빠져나올게요. 빠져나오셔서 어디에서 결산 자료 입력 있죠? 결산 자료 입력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엔터. 시험 칠 때 근데 대부분 이 금액 주어집니다.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고. 자, 상품 매출원가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냥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입력할 내용은 뭐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 있으면 여기다 기말 상품 얼마다 입력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다음 뭐 나오냐? 퇴직급여에 대한 문제 나오는데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얼마 모아라 말이 있으면 여기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모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퇴직급 추계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학계자료 시험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500만 원 있어요. 그럼 여기다 얼마 더 모아준다? 500만 원 금액 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문제가 나오면 다시 보기를 하고요. 뒤에 역할을 입력하는 거 없습니다. 감가상각비 나왔어요.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차량 운반구였죠. 우리 구했는 금액이 169만 1,250원이었죠. 여기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나중에 감가상각도 입력하고 대손도 있으면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뭘 하라고요? 전표 추가하시라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빠져나올게요. 빠져나와서 일반 주표에 12월 31일자를 확인해 보시면 감가상각비 분계 나옵니다. 또 뭐도 나오느냐? 상품에 관한 문제도 나와요. 상품은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데요. 안 넣었다는 얘기는 기말 상품 제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말 상품 제공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팔았는 걸 매출원가를 구하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원래
하면 추가를 안 하면 틀렸다는 얘기겠죠. 추가를 항상 마지막에 해 주시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야 정확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회계 정보 분석은 어제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오늘 그냥 해보시면 돼요. 현금 출납장 주의하라 그랬어요. 현금 출납장 찾는 게 힘들어. 뭐 하면 돼요?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현금 출납장이 나와요. 못 찾겠다 하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현금 출납장 찾으면 바로 열려요. 매달 며칠? 0225 0225 현금 출납장에 잔액이 얼마나 물었어요. 그럼 잔액은 위에 거 이거 보고 틀린 분 많아요. 밑에 거 이거 보셔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7,682만 6,900원.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ESC. 뭐랍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여기서 아무 때서나 F10번 누르시면 이게 활성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하셔서 엔터 치시면 창이 톡 열려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2021년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 자, 여기서 1기 예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1월부터 3월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설명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1기 예정 시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세금에서 발행된 매출 건수와 공가격에 맞는 것은, 자, 여기 매출 건수, 매출했는 거, 매입했는 거 뜨죠? 그죠? 이거 매출했는 거 중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 거, 전자 외, 전자세금이 아닌 거 나옵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생된 매출 건수, 총 몇 건이에요, 건수는? 요거는 매출처고요. 건수는 몇 건? 8건이에요, 8건. 8건이고, 금액은 총 얼마예요? 5,828만 원. 답 몇 번? 2번 되겠죠. 하시겠나요? 자, 우리가 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하시고,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처음 해보는데 이걸 다 할 줄 안다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죠? 반복해서 계속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